안녕하세요. 교육진담TV의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저는 올가국어 이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이다. 그죠? 네, 작년 스튜디오에서 찍었잖아요. 겨울인 것 같아요. 무슨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왔던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바쁘세요, 원장님? 네, 뭐. 세종에서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셨잖아요. 제가 직접 왔잖아요. 네. 지금. 원장님 그 인터뷰 따려고. 감사합니다. 지금 국어 선생님들도 막 지금 이제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만세가 시즌 3로 들어갔거든요. 시즌 3로 들어갔는데, 봤습니다. 김희선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 파트 찍어주셨고, 제가 이보미 선생님 진짜 영상을 담으려고 이렇게 세종까지 제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보미 선생님. 네. 예비 고2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네. 그렇죠?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학과 비문학, 즉 독서를 배우잖아요. 2학년 때요. 2학년 네, 때. 네, 그렇죠. 이게 문학과 독서, 이게 이제 내신도 문학과 독서인데 사실 수능에서도 이게 공통 영역으로 보통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보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문학을 좀 쪼개보자라는 거죠. 네, 영역. 영역별로 좀 쪼개보고, 그 다음에 독서, 즉 비문학도 쪼개보고, 쪼개서 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도 살짝 좀 비교 좀 해주시고, 일단 예비고위 학생들은 일단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위 학생들이 문학과 독서를 시작한 데 있어서 이보미 선생님이 좀 좋은 꿀팁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방송을 좀 찍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자, 먼저 좀 1부, 2부로 나눠서 찍을게요. 네. 1부는 문학을 찍고 2부는 독서. 독서를 찍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보미 선생님께서 마음껏 이제 뭐 준비하신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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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상 좀 쓰겠습니다. 쓰는 게 편해가지고. 그게 더 편합니다. 네. 이게 일단 문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학을 크게 일단 시기별로 이제 고전이랑 현대로 나누는데요. 고전이랑 이제 현대로 나누는데, 이제 고전에서도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 소설이 있고, 시가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대에서도 극과 수필이 있고요. 그리고 고전에서도, 고전 소설, 고전 산문 안에 고전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 짧은 산문의 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총 한 4개, 크게는 6개 정도로 나뉘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나 뭐 갈등, 관계, 혹은 뭐 소재의 의미, 공간의 상징성, 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보통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은 잘 안 틀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시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늘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고전 시가랑 현대 시는 이제 늘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고전 시가를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가지고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쓸 수 있게끔 딸딸딸 외우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고전 시가를 이제 외우거나 현대시를 외우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시기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출될 수 있는 작품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사실 유명한 작품을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가요부터 향가, 뭐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런 식으로
뭐 형식적인 특징을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 공부한 갈래적 특징을 개별 작품에 이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럼 훨씬 더 갈렙의 특징이 잘 드러나가지고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 이제 그럴 확률은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는 어떤 작품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혹은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법 위주로 익히셔야 돼요. 현대시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현대시는 분석법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시에 그럼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읽어야 되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뭐 상징적 시어나 뭐 표현법. 특히 이거 두 개 중에서도 이제 표현법에 좀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이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이 상황에 대하는 화자의 태도 혹은 화자의 정서 정도 파악을 하시면 뭐 현행 수능 문제는 거의 이제 막힘없이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연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현대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알겠지만 고전이랑 현대 중에 더 어려운 거 찾으라고 하면 단연코 고전을 꼽습니다. 이제 고전은 아무래도 한자가 많고 한글이지만 한글 같지 않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고전 시가에서 밑에 어휘풀이가 있지만 어휘풀이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어휘풀이가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고전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필수 어휘를 아예 몰라서 즉 남들이 다 아는 어휘를 모르고 있다거나 두 번째는 그게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한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휘풀이에 나와 있지 않은 한자어들은 뭐 사자성어라든지 혹은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혹은 고사 인용된 것일 가능성이 큰데 어휘풀이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그건 이건 문제 풀 때 그렇게 뭔가 결정적인 단어는 아니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아는 고전 필수 어휘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갈래별 특징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을 공부하는 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가장 아이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느 쪽이? 아무래도 현대보다는 고전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느낌 때문에 시작해야지 하다가 결국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학교 내신 출제 경향이라든지 보통 이보민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들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출제 경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좀 고전에 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현대 쪽에다가 여러 가지 담당 선생님의 100% 자율성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정말 선생님이 고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고전을 많이 할 거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충분하다 하신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뭐 내신이랑 수능에서 특히 고전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고전 시가 안에 있는 그런 뭔가 상징적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요소를 아무래도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 작품을 아예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문제 중에 이 보기 관점 적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 작품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지문이 나와도 이 보기의 관점을 누가 더 세세하게 이 지문이랑 대응을 시켜가지고 천지를 파악하냐의 문제지 뭐 내신처럼 누가 더 많이 외웠냐, 더 꼼꼼하게 공부했냐를 묻는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지 않죠. 내신에서 서술형은 어느 쪽이 좀 많이 출제가, 서술형은 어느 쪽으로 애들이 냈을 때 좀 까다로워하나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전이랑,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서술형이 거의 나오지 않는 학교가 많은데,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뭐, 고전 시가에서도 그렇지만, 고전 소설도 그렇지만, 폐쇄형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폐쇄형 서술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개방식으로 이렇게 뭐 줄글로 쓰는 문제라기보다는 단답식에 가까운, 혹은 뭐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혹은 단어 한두 개 찾아 쓰는, 혹은 문장을 찾아 쓰는 그런 거를 우리가 폐쇄형 그 서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학에서는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생각을 쓰고 이런 열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서, 네. 비문학에 대해서 한번 쪼개서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